미군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조선업이에요. 조선업. 간절하게 요청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 미 해군성 장관에서 보니까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스마트 조선소 보니까 모든 일정을 다 예측 판단하고 고장 진단까지 다 보니까 당선되자마자 전화가 협력을 요청했다고. 이건 정말 절호의 찬스, 절호의 찬스. 북한이 막 핵무기 만들고 ICBM 만들어가 위협하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왜 우리가 북한에 질질 끌려야 되냐? 우리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핵무기 만들자. 모든 여론이 한국하고는 협력하는 게 긴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유사 이래로 한미 동맹은 세계 이 동맹 중에 가장 오래된 동맹 중에 하나예요. 세계의 동맹을 군사 동맹 맺는 게 통상 평균이 9년 6개월. 근데 우리는 지금 72년, 1953년부터 저희가 72년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동맹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는 혈맹이기 때문에 같이 싸웠고 미군이 3만 7천 명이 전사를 했잖아요. 6.25 때.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군이 한미 동맹을 결성하면서 우리를 엄청 도와줬어요. 무기도 때로는 지원해주고 미군 철수하면서 무기한테 우리한테 인계하고 또 팔고 중고 함정 우리가 도입해서 쓰고 저 해군 생활할 때도 거의 다 중령 때까지는 미군 함정 탔어요. 미군 중고 함정 가져와가지고 구축함도 타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미군의 절대적 의존이 왔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은 미군이 도와준 덕분에 경제 발전은 엄청난 속도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조선업도 2010년경 정도는 세계 1, 2, 3가 다 한국에 있어요.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면서 군사비를 지출을 줄이면서 우리의 경제 발전을 시키는 원동력인데 거의 다 군사 분야는 미국에 의존을 했죠. 그런데 제가 전역하기 이전 때부터는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군사력이 커진 거예요. 북한을 압도하고 미군하고 기술 수준이 대등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 교리나 운영 교리, 뭐 전술교 이런 것들 다 미군을 벤치마킹 했는데 미군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조선업이에요. 조선업. 최근에 들어서는 미군이 이렇게 동맹국한테 간절하게 요청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 미국이라는 나라는 1920년대부터 그건 너무 거대한 땅덩어리고 국가가 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해도 먹고 산다. 문제가 없다. 우리 굳이 뭐 외국하고 협력할 필요 없다. 그것 중에 하나가 존스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내에 돌아다니는 연안에 돌아다니는 모든 선박은 건조도 수리도 다 미국에서 해라. 외국 필요 없어. 그거 이제 보호무역이지. 보호무역. 그럼 보호무역은 경쟁이 없으면 물이 고이잖아요. 응? 물이 흐르지 않으면 경쟁을 안 하면 발전이 안 되잖아.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그래서 조선업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 줬어 또.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들어서는 지원을 끊었어요. 너무 게을러. 기술 혁신도 안 해. 그래서 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본하고 막 중국, 한국은 이제 조선업이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인력도 부족하고 뭐 하니까 뭐 하나 수리하라면 수리도 못 해. 함정 건조하라면 건조도 못 해. 수리 들어가는 제대로 나오는 배가 없대요. 거의 40%만 나오고 나머지는 못 나오는데 제때 나오는 게 없대. 막 몇 년씩 늦어지고 막 핵잠수함 만드는 2년 늦어지고 항공모함도 제럴드 포드 두 번째 배는 막 지금 3년 가까이 늦어진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 답답하죠.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미국에 말하면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들을 벽돌 찍어내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함정 척수에서는 미국을 앞서버린 거예요. 총 톤수는 지금 그래도 미국이 많아요. 2배 정도 돼요. 항공모함은 막 10만 톤짜리가 11척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총 톤수도 성능도 중요하지만 여러 척에 대해서 싸워서 살아남는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국기를 또는 중국의 국기를 달고 있는 배가 모래 많이 살아남아야 이겼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하지. 그래서 중국은 계속 태평양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자기 앞마당에 생각하거든. 미국은 자기 태평양은 자기 바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거기서 부딪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뭐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돼버렸어요. 보니까 뭐 해군성 장관이 직접 나서 일본 가고 한국 오고 그랬잖아. 근데 또 정책 중에 가장 뚜렷한 게 절대로 중국 건 쓰지 마. 중국하고 협조하지 마. 우방끼리 해.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와서 보니까 일본은 또 코로나 있으면서 또 일본도 투자를 안 했어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거기 있고 미국의 핵잠수함이 있고 미국 유엔사 후방기지가 일본에 딱 깔려 있잖아요. 탄약 다 있다고. 뭐 미국이 우리 안 도와주겠어? 별로 걱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조선업에 투자도 안 하고 자기들 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경쟁을 하잖아. HD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한진 뭐 이런 데 계속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 발전이 되고
미 해군성 장관에서 보니까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스마트 조선소 보니까 모든 일정을 다 예측 판단하고 고장 진단까지 다 보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네. 그래서 한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다 여론 듣잖아요. 그래서 대선 캠페인 때부터 얘기했다고. 그다음에 당선되자마자 전화를 해서 협력을 요청했다고. 이건 정말 절호의 찬스, 절호의 찬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때가 있다, 때가. 우리가 그동안 남북관계 때문에 계속 군사력을 키웠고 성능 개량했고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LNG 선박이나 뭐 컨테이너 선박이나 이런 건 해빙선 이런 것들은 뭐 탑이잖아, 탑. 그런 걸 해온 것도 이제 쓰일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가장 급한 게 군함, 수리, 신조함 건조 이런 것들은 그동안 법 때문에 아무데도 못 맡겼는데 이제 자기들이 법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 한화에서는 필리 조선소 사고 호주에 있는 오스타 조선소 주식도 뭐 매입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현대 중국 같은 경우는 HII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하고 MOU도 맺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진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도적으로 법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기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국에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SOS 받는 건 처음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제 NCG라는 게 뉴클리어 컨설티브 그룹이라고 핵 협의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계속 북한이 막 핵무기 만들고 ICBM 만들어가 위험하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왜 우리가 북한에 실직 끌려야 되냐? 우리가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핵무기 만들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미국에서 핵무기 그거 우리가 계속 통제하고 있는 한미 동맹이 계속 만든다고 하면 어떡해. 너네 참아. 우리가 핵 확장 억제해줄게. 우리 핵무기를 막아줄게. 그렇게 하면서 막 계속 증강시킨 게 NCG예요. 핵 협의 그룹. 그래가지고 미국 주도로 매년 막 회의도 하고 핵무기 북한이 핵 쏠 경우 어떻게 대비하자 이렇게 핵 협의로 NCG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 주도로 했는데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SOS잖아. 쉽빌딩 컨설티브 그룹을 만들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기술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으로 설계하면은 우리 같이 팔고 이런 거 우리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미국은 천주국 아니냐. 그 거대한 시장이고 세계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제 의견이에요. 의견. 뭐 NCG와 비슷한 방법으로 SCG, 쉽빌딩 조선이니까 쉽빌딩 컨설티브 그룹을 만들자. 이게 정책적으로 채택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러나 중국이 또 반발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중국은 할 거 다 하거든. 중국은 자기들은 뭐 북한에 무기도 팔고, 그다음에 자기도 하고 싶은 건 다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전략적인 지렛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력 우리는 농축시설과 제철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다 사와요. 제철 시설도 못해서 제철이도 해외에 나가서 하고 그래서 돈이 엄청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철이할 플루토늄을 만들지도 못하고 제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도 못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도 원자력 물질을 만드는데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비핵 3원칙을 주장한 나라고 핵무기는 제조하지도 않겠다. 보유하지도 않겠다. 들여오지도 않겠다. 이게 비핵 3원칙인데 그런 나라인데 미국은 계속 반대급부를 주고 1988년도에 한미일 원자력 협정할 때 거기에는 농축시설과 제철을 갖게 됐어요. 그건 다 반대급부를 줬다고. 우리도 지금 반대급부를 줘야 돼요. 미국에. 조선 협력해줘야 되고 기술자도 보내줘야 되고 기술 이전도 해줘야 되고 특히 뭐 군함으로 시작해서 LNG 선박이라든지 쇄빙선이라든지 그다음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하면은 우리도 반대급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축시설하고 원자력 자립기술을 좀 줘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저희 주장이고 지금 그런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 캠페인 할 때부터 한미 조선을 협력을 요청한 부분이 첫 번째 단계가 군함 수리하고 건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은 뭐 LNG 선박이나 해빙선이나 컨테이너 선박 이런 걸로 갈 건데 지금 이제 양안 전쟁이라고 하죠. 대만을 이제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그걸 방어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원거리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조선소나 일본이나 이런데 그다음 호주 이런 데를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을 억제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항공모함이 본토에서부터 올라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와서 또 함정이 손상되면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군함 수리 건조는 첫 번째로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군의 항공모함 전개가 이제 노폭의 네이벌 스테이션이 가장 큰데 그 많은 함정들을 자기들이 본토에서도 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리적으로든 한국 전초기지로 한국과 일본을 나가서는 호주 같은 데를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당선되고 나서 지금 미국의 군수 지원 함정 월리 쉬라우 4만 톤짜리하고 하나는 정비를 깨끗이 해서 보냈어요. 극찬이 했어요. 야, 완전히 새로운 배가 됐네. 신뢰가 쌓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는 유코나마 3만 톤짜리인데 그건 지금 하나오션에서 투척을 해가지고 하나는 먼저 보냈고 지금 하나는 곧 6월 20일경에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수리를 해준 나라가 드물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 인력도 없고 시설도 나오돼가지고 수리 들어가면 언제 날지 모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막 딱딱 지켜서 나간다. 그 다음 미군에서 월리시라나 유코남은 이 정도 수리를 해달라 했는데 검색을 하고 탐색을 하다 보니까는 이거 수리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 지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0억에 계약했는데 2배로 늘어난다 이게 수리비가.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뛰어난 거죠. 이건 예측 정비를 해주는 거죠.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신뢰가 쌓였고 그래서 나아가서 할 거는 이지스 구축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잘 발전만 된다면 경항모나 뭐 이런 거 같이 공동으로 설계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고 나아가서 군함 파트에서 이제 해빙선이나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이나 이런 쪽도 협력을 하면은 굉장히 미국에 도움이 되죠. 특히 지금 북극해 개발을 두고 8개 국가가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인접국들. 거기에 미국이 큰 소리 좀 치려고 하는데 쉐빙선이 없는 거예요. 쉐빙선. 요즘은 쉐빙 LNG선이 또 필요하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 LNG를 많이 팔려고 하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판매하려면은 이런 선박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부족이 절대 부족. 그런 차원에서 한국하고 협력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모든 여론이 한국하고는 협력하는 게 긴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협력이 잘 되면은 한미 간의 조선업이 두 국가의 새로운 중흥기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일본하고 한국의 해군력에서는 통상적으로 해군력은 총톤수하고 척수하고 비교하는데 해군력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총톤수에서는 앞서 있어요. 우리는 막 간첩선 잡는다고 조그마한 배들 많이 만들어서 척수에 앞서는데 해군력은 사실 미사일 기술이나 이런 건 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 지금 강력하게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는 데가 한국하고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투자를 좀 게을리해 왔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 다음에 기술자도 그 유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 시기에 대해서 많이 감축을 했대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자국의 군함 만드는 능력, 군함 소유를 충당하기 바쁘다. 그 다음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우리는 뭐 컨테이너선, 뭐 대형 뭐 벌크선 이런 걸 많이 만들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중소함정을 많이 만들었어요. 기술적으로 뛰어나니까. 그런 걸 많이 만들고 차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좀 안정된 나라고 그래서 크게 욕심 안 부리고 수출을 겨냥을 하죠. 예를 들면 글로벌 함정 수주력에서 2024년도에 통계는 중국이 69%, 우리가 15%, 일본이 7%였어요. 그만큼 일본은 거기에 신경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조선 능력은 우리보다 좀 처진데 앞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미국하고 협력하고 특히 이제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 필리 조선소 인수하고 현대 중공업하고 헌팅턴 잉글스 미국의 조선소와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 가시화 되면은 한미 조선 협의 그룹, SCG, 쉽빌딩, 컨설턴트 그룹이 만약에 구성된다면은 아주 고속으로 이제 발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조선 능력이 확장되고 일본하고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냉전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는 뭐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겠네 이렇게 했는데 신냉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는 옛날에는 막 이념이 틀리고 그러면 공산권이다 미리 으르렁거렸는데 지금은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경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국은 다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상대 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제일 대표적인 게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잖아요. 히토류 같은 경우는 생산을 뭐 70% 이상하고 정제는 9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한대요. 이 모든 무기를 만드는데 히토류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마치 반도체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다음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1등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배터리, LG 솔루션 배터리 같은 거, 조선 능력도 거의 1등으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설계 부분, 설계 소프트웨어 이런 게 1등이고 그런 걸로 막 세계 공급망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두목이 이제 미국이단 말이에요. 미국이 야, 너 필요하면 뭐 우리 지원해 줄게 막 다 조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가의 전략 무기 또는 전략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중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해양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 이거를 우리 살짝 이제 좀 튕기면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반도체 안 들어가는 무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미국이나 중국에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정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뭐 이거 나 반도체 공급 안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천천히 할게요. 이게 질질 끄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단순히 함정의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무기 뭐 과연 우리가 이 무기를 팔고 무엇을 지원해줘야 하면 저 사람이 우리한테 꼼짝 못 할까?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면서 하면은 미중이 아무리 피투지게 싸워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 특히 이제 대만 전쟁, 그 다음에 남사군대 분쟁 이런 것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무조건 한쪽에 붙는 것도 애매한 거예요. 국익이 일본이니까. 트럼프나 시진핑 보면은 다 국익이 일본이 국익이 일본. 자기의 나라 이익 일본이죠. 그런 걸 다 보고 전략적으로 어떤 거를 지렛대로 사용할까. 우리는 모든 것에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미 조선업을 협력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이런 거는 하나의 샘플 케이스가 되는 거죠.